다음은 최광욱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헌법재판소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과거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피해자였던 김종익 사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왜 핍박을 받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개인 블로그에다가 이명박 씨를 비판하는 동영상을 링크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래가지고 검찰이 데려다가 조사를 하고 기소유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2009년에 제기했는데 그 결과가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조금 한 4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5년이 다 돼서 나왔거든요. 네.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때 시민들의 비판이 일반 시민이면 4초면 답이 나오는 일인데 헌법재판소는 4년이 넘게 걸리더라,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예. 권력의 눈치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지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재판관님들이 그렇게 권력을 눈치 봤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헌법 27조에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조항의 가치를 재판관님들 9분이 제일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예, 예, 기대하겠습니다. 대법원이건 헌법재판소건 정말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곳에서 권력의 눈치를 봐가면서 힘든 사람 아무리 괴로워 있어도 5년 넘게 막 이렇게 시간 끌어버리면 정말 어디 가서 호소를 하겠습니까?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그 5년 이상 경과된 미제 사건을 보다 보니까요. 최근에 이제 그 신은미 선생, 미국에 계시지만 북한과 관련해서 통일 토크 콘서트를 했다는 걸로 또 괴롭히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이 부분도 이제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예, 6년 6개월 걸렸습니다. 네, 그 정도. 예. 과연 지금 우리의 헌재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또 측정할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하루 휴일 특근을 거부했다는 걸로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1, 2, 3심 모두 유죄를 한 게 있는데,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이 다양한 대응 논리를 개발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활용한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의견서를 내고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와 있던 내부 판사를 통해서 비밀을 빼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은 아직도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 결정 안 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날지 국민들께서 굉장히 유의 있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합감사니까 마지막으로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그간에 국정감사와 관련한 여러 중계방송이 있고 하면 이거를 전부 다 관심 깊게 보시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댓글들을 다십니다. 그중에 저희가 볼 때 가장 기관의 특성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댓글들을 좀 추려봤는데요. 자, 법원에 대해서는 법관이 완장을 차고 있으니 초심이 없어지고 거만한 것이죠. 몸을 낮추려고 하지 않는 한 그 세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법무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 폐지가 이렇게 힘든 일인가요? 제도개혁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감사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시민단체 감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공수처장님 원칙적으로만 해주세요. 검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진정 21세기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인가? 사과나 부끄러움 없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 건 검찰 마피아 조직에 대한 믿음일까? 공생관계인 언론이 침묵해 줄 거란 믿음일까? 국민이 잊을 거란 믿음일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헌재가 제 역할을 못하면 사회적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 스스로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겸손함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의 생각보다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합니다. 단 한마디라도 틀린 말씀이 있습니까? 특히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이 검찰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유일하게 거만하게 몸을 낮추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들은 법원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정말로 약자를 지키는 울타리로서, 약자가 기댈 수 있는 언덕으로서 우리 법원과 검찰이 자리매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뼈저린 성찰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행정처장님께 우리 법원만 제대로 역할을 했어도, 법원이 본분을 다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모습으로 망가지지는 않았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꼭 좀 듣고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국가 권력 중에서 형벌 권력, 형벌을 청구하고 시민들에서 형벌을 청구해서 형벌을 재판을 이끌어내서 그 재판을 집행하는 과정, 일련의 과정, 이 형벌 권력이 개인의 쉽게 말하자면 신체의 자유지만 그 신체에 가둬져 있는 몸과 정신에 대한 여러 가지 상처를 줄 수 있는 강력한 국가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해야 될 일은 그런 과도한 형사 권력이 국민에게 정말 적정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서 통제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주된 임무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정의가 적법하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적절한 제동력을 구사했는지 그런 거에서 주목을 했는 것인지 오히려 정의를 구동하려고 저희들이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적법 절차의 준수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 법원은 좀 더 몸을 낮추되 저희들이 해야 될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장에 대한 그 숭고한 임무를 늘상 할 수 있도록 저 스스로 그리고 저희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 그런 생각들을 좀 가다듬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구나. 또 그런 의미에서의 그 모든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좀 더 마음에 새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 역시 국정감사 과정 통해서 가졌습니다.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